아마 주부라면 누구나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빠져나간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각종 공과금의 관리비, 또 자녀교육비, 경조사비까지 그야말로 생활하는 데 드는 돈이 적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생활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한국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어 함께 배워보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생활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작을 해봤는데요. 집안에서 이 돈을 모으고 쓰고 관리하는 것을 부부 중에 누가 관리하는지 궁금한데요. 라카 씨 댁은 어떠세요? 저는 아내분이 다 관리해요. 네, 아내분이 갑자기 높임말을 썼어요. 아내가 관리를 하는군요. 네. 아, 그렇군요. 마리아 씨는요? 제가 처음에 한국말 몰라서 남편 하기로 했는데 자꾸 밀리고 잊어버리고 하니까 네. 제가 이제 하기로 했어요. 네, 바꿨네요. 네. 처음에는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다가 마리아 씨한테 네. 다시 넘겼네요. 네. 혹시 경제권을 갖고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가끔씩 저도 사람이니까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실수할 때 있죠. 네. 그때는 약간 저는 돈 주기만 하는데 이제 어디 나간지 모르잖아요. 가끔씩 네. 돈 많이 줬는데 뭐 어디 갔냐고 그냥 이제 나중에 한번 안 줘봐 네가 해라고 관리할 때는 들어보니까 좀 머리가 아프네요. 네, 그냥 편하게 네. 맡겨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생활비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한국어를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영상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계 지출에 대해서 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여보, 뭐 하고 있어요? 공과금 고지서가 나와서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어요. 이달에 도시가스 요금이 공과금 요금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날씨가 추워져서 난방비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이달에는 다른 지출을 좀 줄여야겠어요. 그럼 외식비를 줄이고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도록 합시다. 근데 언제까지 공과금을 납부해야 돼요?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은 이달 10일까지예요. 지난달에는 깜빡 잊고 납부 기한 후에 내서 연체료를 냈어요. 바쁘면 깜빡 잊을 수 있죠. 만약 바쁘더라도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게 공과금 자동 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어때요? 그게 좋겠네요. 내일 당장 신청해야겠어요. 네,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하셨습니까? 두 분께 좀 질문 드릴게요. 먼저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라카 씨?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 씨 대화에서 이달 요금, 공과금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요금이 무엇이었다고 하던가요? 도시가스 요금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렇죠. 도시가스 요금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는 가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했나요? 외식비를 또 줄이고 또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자고 합시다라고 했어요. 네, 잘 이해하셨네요. 외식을 줄이고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영상에서 오늘 배울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공과금을 납부하다입니다. 오늘의 표현 첫 번째, 공과금을 납부하다. 언제까지 공과금을 납부해야 돼요? 공과금을 납부하다.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공과금을 납부하다. 라카 씨? 공과금 납부하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마리아 씨 따라해 보실까요? 공과금을 납부하다. 공과금을 납부하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공과금을 납부하다에서 공과금이라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영상 속에서는 도시가스 요금 나왔잖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전기요금. 전기요금. 또 전화 요금. 그렇죠. 전화요금. 수도요금.
네, 수도세도 공과금 중에 하나지요. 이렇게 내야 할 공과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매달 공과금을 내러 은행에 가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공과금을 납부하다에서 납부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납부하다라는 것은 세금이나 등록금 등을 국가 또는 기관에 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달 은행에 가지 않고 자동 이체로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의 표현을 활용을 해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가끔 공과금 납부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려서 연체료를 냅니다. 이렇게 활용해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공과금을 한번 활용해 볼까요? 라카 씨? 어제 공과금을 내러 은행에 갔어요. 그렇죠. 어제 공과금을 내러 은행에 갔어요. 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납부하다를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마리아 씨? 매달 10일 여러 가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해요. 그렇죠. 잘 해주셨습니다. 매달 10일에 여러 가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해요. 이렇게 활용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화에서 어떤 목적으로 돈을 쓰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 또 나왔지요. 이것을 줄이도록 합시다. 이렇게 영상 속에서 나왔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출. 지출,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 지출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돈을 쓰거나 그렇게 쓰는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니까 교육비 지출이 늘었습니다. 라고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분께 여쭤볼게요. 지출의 반대인 말,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수출. 네, 수출. 수출은 밖으로 물건을 파는 거죠. 무역이죠. 네.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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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수입. 정답입니다. 이 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서 돈이나 물건 등을 거둬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부는 적은 수입으로도 알뜰하게 생활했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저는요. 네. 그 수입과 수출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네. 수입과 지출. 지출. 네. 수입과 지출을 기록을 하고 계세요? 네. 네. 예전에는 이제 노트에 쓰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진짜 알뜰한 살림꾼이네요. 일일이 다 기록하세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것을 바로 저희가 가계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기록하는 책인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예전에는 손으로 다 썼습니다만 마리아 씨처럼 요즘은 컴퓨터에 기록을 한다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잘 되어 있어서 그것도 있어요. 네, 사용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생활비와 관련된 표현을 조금 더 넓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문제와 함께 알아볼까요? 보시죠. 관계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수도요금, 인터넷 사용료, 외식비, 학원비, 반찬값, 책값. 1번 문제부터 맞는 것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라카 씨가 한번 맞춰보실까요? 식비, 외식비, 반찬값. 그렇습니다. 식비로는 외식비와 반찬값이 들지요. 우리가 식비라고 하면 먹는 데 드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사 먹고 지불하는 돈. 우리 집은 식구가 많아서 식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식비로 외식비나 반찬값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비용이 있을까요? 쌀값. 쌀값. 그렇죠. 쌀값. 네. 쌀값. 그리고 간식 비용도 있죠. 간식, 과자나 아이스크림. 네. 이것도 역시 식비일 수 있겠고요. 음료. 그렇습니다. 식음료. 네. 이런 비용도 모두 다 식비에 포함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2번. 두 번째 문제 한번 마리아 씨가 맞춰보실까요? 이번 교육비, 학원비, 책값. 그렇습니다. 학원비, 책값 이렇게 잘 맞춰주셨는데요. 교육비는 그야말로 교육에 드는 비용입니다. 네, 교육비에 학원비, 책값
집값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그 외에도 교육 비용은 참 많이 들잖아요. 마리아 씨 아이들 네. 키우다 보면. 네. 어떤 비용이 또 드나요? 현장 학습 갈 때. 현장 학습할 때. 그 네. 비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대학에 가면 등록금도 들고요. 네, 등록금도 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교육비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 문제 맞춰보겠습니다. 통신비,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그렇습니다. 휴대전화비,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 통신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통신비는 전화나 인터넷 등을 사용하는 데 쓰는 돈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화를 쓸 일이 많다 보니까 통신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 문제, 공과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어떤 비용일까요?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렇습니다. 공과금에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포함이 되겠죠. 앞서서 여러 가지 공과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실까요? 여보, 뭐 하고 있어요? 공과금 고지서가 나와서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어요. 이달에 도시가스 요금이 공과금 요금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오늘의 표현 두 번째. 중에서 가장, 제일. 이달에 도시가스 요금이 공과금 요금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오늘 배울 두 번째 표현은 바로 중에서 가장, 제일입니다. 중에서 가장, 중에서 제일은 여러 개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서 그것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욱 더 첫째가 된다고 생각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표현 중에서 가장, 중에서 제일을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가족 중에서, 저희 가족 중에서 아버지가 제일 키가 큽니다. 이렇게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라카 씨도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저도 가족 중에서 와이프가 제일 이뻐 보여요. 네. 제일 이뻐 가족 보여요. 중에서 부인이 제일 예뻐 보여요. 좋습니다. 마리아 씨도? 제가 7남매 중에서 제일 착해요. 네. 제가 7남매 중에서 가장 착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표현 문제와 함께 조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배운 표현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마리아. 한국에서 어느 섬이 제일 커요? 라카. 한국에서 제주도가 제일 커요. 라카. 집에서 누가 가장 일찍 일어나요? 마리아. 네, 그러면 첫 번째 대화부터 함께 완성을 해볼까요? 라카 씨? 마리아 씨, 집에서 누가 가장 일찍 일어나요? 우리 집에서 셋째가 가장 일찍 일어나요. 네. 셋째가 가장 부지런하군요. 네. 셋째가 가장 일찍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바꿔서 해보실까요? 라카 씨 집에서 누가 가장 일찍 일어나요? 우리 집에서 제가 가장 일찍 일어나요. 네, 그렇군요. 라카 씨 댁에서는 라카 씨가 가장 일찍 일어나는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대화를 완성시켜 볼까요? 오늘 배운 표현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마리아. 과일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해요? 라카. 마리아 씨께서 시작해 보실까요? 라카 씨, 과일 중에서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과일 중에서 망고를 제일 좋아해요. 네, 잘해 주셨습니다. 망고를 제일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번에는 바꿔서 한번 대화 나눠볼까요? 마리아 씨, 과일 중에서 뭐 제일 좋아해요? 저는 과일 중에서 체리를 제일 좋아해요. 네, 과일 중에서, 여러 과일 중에서 체리를 제일 좋아하시는군요. 이렇게 중에서 제일, 중에서
가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표현 배워봤는데요.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학습 정리. 공과금.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돈입니다. 어머니는 매달 공과금을 내러 은행에 가신다. 납부하다. 세금이나 등록금 등을 국가 또는 기관에 내다는 뜻입니다. 나는 매달 은행에 가지 않고 자동이체로 납부한다. 지출. 어떤 목적으로 돈을 씀 또는 그렇게 쓰는 돈입니다. 수입. 어떤 일을 하여 돈이나 물건 등을 거두어 들임 또는 그 돈이나 물건입니다. 중에서 가장, 제일. 여러 가운데에서 제일로 가장 첫째가 된다고 생각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